자, 저번에 설명드릴 때 그 yx 대칭 이동하다가 수업이 좀 끊어졌던 것 같죠? 이어서 갈게요. 대칭 이동 명령, 기본 명령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5가지 중에 순서는 뭐 신경 쓰실 바는 없어요. 자, 대칭 이동 5가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대칭법이에요. 첫 번째 x축 대칭하고 여기 원점 대칭까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고, x축 대칭의 특징은 안 건들 게 있죠? x축 대칭에 대해 실제로 x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의 좌표 혹은 y의 관계식을 반대부호로 바꾸라는 얘기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y축 대칭은 x가 마이너스 x로. 그럼 이거 써드린 거 말고 나머지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원점 대칭은 x가 마이너스 x로, y가 마이너스 y로. y는 x 대칭은 x는 y로 바뀌고 y는 x로 바뀌고, 여기까지는 아마 저번에 선생님 직사각형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똑같아요. x와 y를 뒤바뀌긴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부호까지 반대로 바꿉니다. x는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마지막 것만 간단하게 예를 설명드리면 이런 편이었었어요. 아이고. 자, 예를 들어 여기쯤에 3,1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3,1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그럼 y는 마이너스 x면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이런 직선을 뜻하죠.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 점이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에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쯤에 지킨다는 얘기죠. 여기쯤에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으며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치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말했지만 필요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 이 점을 찍기 위해서 가로 3, 세로 1짜리 직사각형. 근데 얘는 똑같아요. 가로 3, 세로 1짜리 직사각형이 가로 1, 세로 3짜리 직사각형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여기는 1, 4분면이고 여기는 3, 4분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점의 좌표는 다 이 부호의 반대부호죠. 근데 가로 1, 세로 3짜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쓰다 보니까 x가 y로 가고 y가 x로 가는데 부호도 다 반대로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5가지는 필히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뒤에 보면 또 뭐 점대칭, 선대칭 배울 텐데 그건 좀 이따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관련된 연습 문제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대칭은 점이나 선인, 점이든 도형이든 관계없다고 그랬죠? 저 5가지 명령 그대로 다 적용되니까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규칙은. 2,1이라는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p를 x축, 아니죠. 그걸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2,1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p를 먼저 구합시다. 2,1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걔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점 p가 나온답니다. 그럼 y는 x 대칭이면 x, y를 뒤바꾸라고 그랬죠? 1,2로 바뀌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점을 이번에는 뭐뭐 하고 끌어야 되겠죠? 그 앞에 설명이 없는데 설명 없다는 얘기는 앞에 말 그냥 이어간다는 얘기죠? 이 목적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2,1을 이번에는 x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x축 대칭하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x좌표는 바뀐 게 없고 y좌표만 반대부호로. 따라서 한번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1 더하기 3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4-4번을 바로 해볼게요. 지금 해보세요. 4-4번. 시간은 약 1분 30초. 자, 저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 점이 지금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럼 저 점을 Y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명령이 뭐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좌표의 보를 반대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X좌표의 보를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3, 마이너스 7이에요. 모르겠으면 점을 찍어보면 돼. 그럼 금방 나와.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쯤에? 걔를 Y축, 여기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1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X값 마이너스 3이 X값 3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 Y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7일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가는 것 뿐이고. 근데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대입이 가능하잖아요. X에 3, Y에 마이너스 7. 3A, Y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5. 플러스 2A 제곱, 0. 인수분해가 필요하죠? 2차 방정식이니까. 소수니까 2하고 A밖에 없을 테고, 여기는 곱해서, 네. 여기 5, 여기 7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35 더하면 정확히 3A가 나오죠. 따라서 A값은 이게 위에 값 0이 되는 X값 2분의 7. 아래 게 0이 되는 A값 마이너스 5. 상수 A를 모두 구하시오. 네, 모두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직선 y는 mx 플러스 8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직선이 점 6,4를 지날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번에는 점이 아니고 도형을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뜻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어디다가? 식에다가. y는 그냥 나머지는 똑같이 두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8. 나머지는 그대로. 점을 지난다. 대입. y에 4, x에 6. 4는 마이너스 6m 플러스 8. 그래서 6m의 값은 4. 따라서 m의 값은 3분의 2. 라고 처리되는 가벼운 문제고요. 2번.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C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풀이가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도형도 마찬가지죠.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니까 원점 명령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식에다 집어넣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드신 다음에 그 원의 방정식의 이제 중심을 찾겠죠? 그 중심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말했듯이 좀 귀찮아요. 이게 뭐 정석적 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풀면 좀 귀찮기 때문에 원처럼 식이 좀 복잡한 형태는 웬만하면 도형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원에서 중요한 중심 있죠. 중심을 찾아서 도형이 움직이는 게 아닌 점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원이 있을 거예요. 이 원이 대략 어디쯤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원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 원점이 여기 있다 칩시다. 이게 원점이에요.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원점에 대해서 이 모든,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칭이동하고,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대칭이동하고,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대칭이동하고, 여기 있는 점도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하고, 그 점들을 모아보면 이런 식의 이제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이제 찾아서 중심 구하고 대입하라는 뜻인데 이러기가 귀찮다는 얘기야.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움직여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러니까 식 자체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니나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도 당연히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놓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길이만큼 반대쪽에 똑같은 원의 중심이 찍혔을 거란 얘기야. 저는 이 원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요. 이 원의 중심 이렇게 찍혀 있다고.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였냐면 x 앞에 1차 이게 일반형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2a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a, y 앞에 있는 개수 4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 얘를 원점 대칭이라는 애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x, y의 부호를 모두 반대로 바꿔라. 그럼 여기는 a, 2로 바뀌어 오겠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 a제곱, 중심의 y좌표 4. 그걸 더한 다음에 상수항을 빼게 되면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 됐었죠.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할까요?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일단 중심을 먼저 찾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이 중심 좌표 a, 2가 어디 있다고요? 이 직선 위에 있답니다. 그럼 대입이 가능하겠죠?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a 값은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됐네요. 원의 중심이 알고 있으니 원의 중심을 안다면 표준형으로 이게 5,2란 뜻이니까 중심이 x-5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인데 저 아래 제곱 계산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a 값이 지금 5였으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합니다. 5의 제곱 25 플러스 4 29 마이너스 19 그게 아래 제곱 따라서 아래 제곱 여기 있는 게 아래 제곱자리니까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윗단계로 가기에는 식이 복잡하고 아랫단계가 좀 더 편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도형을 이동하지 말고 중심을 이동해서 점이 이동되는 좀 간단한 개념으로 접근하죠.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 다시 원의 중심을 이등분 한답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졌대요. 이해되죠? 어떤 직선이 있었어. 이걸 L이라고 합시다.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요. 했더니 새로운 직선이 나왔어. L1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L1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저 L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L1 위에는 한 점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겠죠. 이래야 되겠네요. 결론은 이 원의 중심이 L1 위에 있다가 성립하니까 이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은 x좌표의 x계수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3, y계수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그럼 남은 건 이 직선식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직선은 원점 대칭해 온 거예요. 그럼 원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여기다가 그럼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 x 플러스 7. 자, 이 직선에 이 점이 있다는 뜻이니까 대입하죠. y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k가 되고 7이 되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 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이 점을 재현한답니다. 좀 복잡해요.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저 식이 이 그래프가 일단은 x축 대칭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그럼 y 대신에 y-1을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x-a를 대입하죠. 제곱. 근데 여기도 x가 있어요. x자리 대신에 x-a. 이렇게. 자,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후 여기까지 했죠.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 식을 x축 대칭 이동.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그럼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바뀐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이제 드디어 이제 대입할 값이 나왔죠? 대입. 네, y에다가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이게 플러스 7로 바뀌고 7 마이너스 2, 5.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여기다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분배되면서 플러스 30 플러스 6a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계산해 봅시다. 최고차항이 2차죠? a제곱. 그럼 1차항 개수 플러스 16a. 상수항 계산해야 되죠? 이거 합치면 35예요. 넘어오면 5를 뺐으니까 플러스 30이 남네요. 그럼 30의 약수 중에 더해서 16을 되는 수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모든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뭐를 인수분해야 되죠? 뭘로 돼요? 30을 빠뜨렸네요. 네, 30 빠뜨렸어요. 합치면 55에 65네요. 65에서 5를 뺐으니까 60입니다. 그럼 여기 6과 10이 필요하겠죠? 둘 다 플러스. 따라서 a 값은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값으로 a 값이 구해지죠?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10. 네,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아셨나요? 자,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점을 이동하는 게 대부분 다 유리합니다. 근데 포물선은 점을 이동하나 식을 이동하나 좀 비슷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도형이 편하고 어떨 때는 점이 편할 때도 있는데 이건 한번 점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점으로 해본다는 얘기는 포물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여기 꼭지점이 있겠죠. 저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3, 그다음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6 18 플러스 10 그래서 1이 돼요. 3,1이 이 포물선 위에는 꼭지점 좌표죠. 그럼 포물선이 이러한 명령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저기는 꼭지점도 똑같은 명령을 움직인다는 뜻인데 처음에 하는 거는 x축으로 a만큼 그럼 여기다가 a를 더하라는 얘기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이건 내 점이잖아. 점일 때는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3 플러스 a, 3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x축 대칭 이동 하게 되면 y의 보호가 반대가 되죠. 그럼 x는 그냥 있고 y의 보호 반대 이렇게가 되며 이게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포물선 꼭지점 좌표 이렇게 나오려면 표준형이잖아. y는 a 가로인데 a는 2차항 개수죠. 이걸 아무리 평행이동시켜도 이 포물선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인 곡률은 동일하잖아. 근데 이 구부러진 정도는 제곱 앞에 개수가 결정하니까 이 a 값은 보나마나 1임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꼭지점 좌표 이렇게 나오려면 x 마이너스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다음에 d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꼭지점 좌표가 3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근데 이 도형이 저 점을 지난답니다. 그래서 y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3 됐습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죄송해요. 포물선은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이 동그랗다 보니까 이게 x축 대칭이거나 y축 대칭이거나 그 원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근데 포물선은 이게 원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었잖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어디 있든 간에 이게 x축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게 위로 볼록해지잖아요. 폭은 동일한데 이게 위로 볼록해져. 여기 음이 붙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됐어요? 폭은 동일하지만 아래로 볼록하던 거를 x 대칭하면 위로 볼록해지다 보니까 위로 볼록하려면 제곱에서 음이 붙어야 되고 구부러진 정도는 똑같아야 되니까 절대값은 똑같고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네, 이거는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를 제곱한 거니까 a 플러스 8의 제곱은 얘가 일로 넘어오면 4가 되죠.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8은 2가 되거나 아니면 a 플러스 8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괜찮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 여기서 a 값은 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온다. 이렇게 뭐 점으로도 풀 수 있어요. 식으로도 풀 수 있고 점으로도 풀 수 있고 아시겠죠? 네.
저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 대칭, x축 평행, y축 평행하면 저걸 지난다죠? 뭐 직선이니까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죠? 일단 이 직선을 네, y는 x 대칭 명령이 뭐였나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대입합시다. 4y, x 이렇게 되겠죠. 이거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도 할 게 남았으니까. 얘를 다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이건 식이니까요. 점이 아니니까. 여기는 y축으로 3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대입 그럼 4 y 마이너스 3 플러스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직선이 얘를 말하죠. 이걸 지나간다. 대입. y에 5, 여기다 5 대입하면 4, 2, 8 플러스 x에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a 값은 6 이렇게 되더라 라는 표현이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6-4번 문제. 자, 저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이 원과 직선이 접한답니다. 원이기 때문에 식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근데 뭐 식이 워낙 단순해서 크게 얘는 뭐 관계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요. 이번에 중심은 0,-1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상수항을 빼야 되죠? 상수항 0이에요. 상수항이 없잖아요.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이 1이니까 반지름 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해보면, 정리해보면 중심 좌표는 0,-1이었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인데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x축 대칭하죠? y의 보가 반대로 바뀔 때니까 중심 좌표가 0,1이 돼요. 반지름은 여전히 1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원을 다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y축은 안 했죠? 그럼 중심 좌표가 x축으로 1만큼 하는데 이건 점이잖아요. 점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1,1. 반지름은 1. 이런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원을 대략 한번 그려봅시다. 뭐 대충 느낌만 살리면 되니까. 이렇게 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1,1이며 반지름이 1짜리 원인데 이 원이 저 직선과 한 점에서 접한답니다. y는 mx 플러스 3과 한 점에서 접해요. 그럼 이 얘기는 이 원에, 우리가 앞에서 원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그 거리가 반지름 r과 같습니다. 이걸 풀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심에서 1,1에서 이 직선까지 mx, 이거 방정식 써야 된다. 거리 d는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 1을 대입하면 m 플러스 2의 절대값. 걔가 반지름 1과 같다.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네요. 풀어봅시다. 절대값 m 플러스 2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는 뜻이고 양배를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m제곱 플러스 1. 얘랑 지워지고 m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신 바와 같이 식으로 움직이려면 귀찮아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식을 계속 써대야 되고 뭐 필요하면 제곱시켜야 되고 이항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빠르게 중심 찾으시고 원 같은 케이스는 반지름 찾으시고 이렇게 중심을 움직이시면서 어차피 반지름은 안 움직여요. 뭐 이게 평행 이동하든 대칭 이동하든 반지름은 그대로잖아. 반지름은 그냥 가는데 이제 중심 좌표만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까
그렇게 만들고 나서 마지막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가볍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생각보다 문제는 단순하게 풀립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하세요. 여기 연습 문제 좀 안 푼 거 있죠? 안 푼 거 지금 푸시고, 나머지 이 뒷부분은 내일 수업할 테니까, 네, 지금